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남 13,000여 명의 수험생들도 대부분 시험을 끝내고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을 텐데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가득했던 수능날의 풍경을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험 시작을 약 1시간 앞두고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교문 앞에 빽빽합니다.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가족들과 선생님들은 포옹과 격려로 학생들을 배웅합니다. 수험표나 도시락을 잘 챙겼는지 엄마는 딸 걱정에 교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떨지 않고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긴 시험을 끝내고 교문 밖으로 나옵니다. 활짝 웃으며 해방감을 만끽하거나 가족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가족 품에서 펑펑 우는 딸, 아빠는 고생했다며 꼭 안아줍니다. 앞으로는 이때까지 못 놀았던 거를 최선을 다해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남은 이제 대학 발표 나기 전까지 자기 나름대로 목표 잘 세우고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무사히 끝낸 수험생, 가장 꿈꿔왔던 건 여행입니다. 다음 달에 대구 갈 거라서 일단 전국 각지를 다 돌 생각입니다. 전남에선 13,886명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2007년생 황금 돼지띠 해의 출생률 증가와 함께 전남의 수험생들도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앞으로 고3 학생들의 대학 진학 준비를 돕기 위한 수시 정시 집중 체계에 돌입합니다. 지역별로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기조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거문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여수시가 해상교통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선사 통보 한마디에 뱃길이 멈출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여수 해상교통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불안정한 운항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 거문도 항로를 맡은 민간 선사는 최근 적자가 누적돼 운영이 힘들다며 운항 포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교량 구간이 전국 첫 관광도로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 백야도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 6개 해상교량으로 이어지는 23km 구간을 관광도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도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볼거리를 갖춘 도로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정부 차원의 홍보 등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화태 백야 구간에 대해서도 연도교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관광도로 추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해 60년 동안 3,000곡을 써내려간 작곡가 김희갑 씨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는데요. 거장의 음악 인생을 담기 위해 10년을 기록한 감독을 김단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셨을까? 획기적이었었죠. 내레이션과 노랫말이 어우러진 실험적인 스타일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 혜은이의 열정 등 3,000곡이 넘는 노래가 작곡가 김희갑 씨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대중가요의 한 획을 그은 그는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는 청년 시절도 됐었고 이제 신혼 초도 이제 됐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올해 제가 이제 60대니까 이제 그런 시절들이 노래마다 시절이 생각이 나죠.
그런 그의 일생과 동반자이자 음악 파트너인 작사가 양인자 씨의 삶을 담은 음악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다채로운 아카이브 영상과 아티스트들의 증언을 통해 두 거장의 음악 인생을 되살려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부부의 음악 이야기에는 명곡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시대적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완성하는 데만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위대한 작곡가가 우리 옆에 있는데 그가 나이를 점점 먹고 있으니 계실 때 좀 기록해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하고 저의 남편이 둘이서 그냥 소박하게 시작했던 것이 10년의 기록이어서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사랑받고 위로와 울림으로 살아 숨쉬는 두 거장의 명곡들. 한국 대중가요의 황금기를 이끈 노래가 가을 극장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장서궁 전 전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22년 교육감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비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는 해당 홍보업자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현역 시의원으로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임명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6선 의원으로 제5대와 8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 임명에 따라 지역 현안을 국가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일본에선 농가가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소비자와 신뢰로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 포켓 마르쇠를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의 한 마을, 400년 19대째 농사를 이어온 오다테 가문의 농가입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쉬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기농만을 고집해 나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年間30種類ぐらい使っていて、ネギ、人参、白菜、さつまいも、あとみかん、あと少しレモンも作ってます。이 농가는 모든 농산물을 직거래 플랫폼인 포켓 마르쇠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도매상이나 중간 유통 없이 생산자 이름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파 한 뿌리가 3,800원, 단감 10개 한 상자가 3만 원을 넘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私一人でやっているので、労力が少なく売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ことと、あとはより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えるっていう点ですね。 직거래 플랫폼 포켓 마르쇠는 스마트폰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으로 2016년 시작됐습니다. ただいまポケットマルシェの生産者登録が全国に約8700人、ユーザーですと86万人い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ユーザーは一般的なマーケティングみたいなところで、集めているところであるんですが、生産者においては、代表の高橋がですね、日本全国発周して直接対話を重ねながら、ポケットマルシェというサービスの良さであったりとか、その先に実現したいビジョンみたいなところを語りながらですね、登録を促していって今の数字に至ったというような背景になっています。 도시 소비자는 중간 유통 없이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주문하고 생산자의 사진과 이력까지 확인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ポケットマルシェで買うということは通常スーパーで買うより、生産してからつまり収穫してから届くまでの時間がすごく短いんですね。なのでその新鮮な商品が買える、新鮮で美味しい食べ物が買えるっていうのはユーザーの大きな魅力だと思います。 이 플랫폼은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농어가 살리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포켓 마르쇠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거래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일본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생산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직거래 플랫폼이 작지만 강한 일본 농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독일 내 아시아 식재료 전문 유통업체와 5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유자와 김, 건나물 등 농수산물이 독일에 단계적으로 공급되며 고흥군은 유자에 생강을 더한 신제품을 시범 출시해 판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군과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 모모고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아시아 식재료와 밀키트 유통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광주 에이블 아트위크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장애 예술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수준 높은 작품들이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 고홍석 작가는 촉각과 공간 감각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풍선에 숨을 불어넣는 그의 작업은 자유로움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정은재 작가가 보는 세상은 순수하고 행복합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도 때묻지 않은 원색과 동심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시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의 다양성을 넓히는 전시에 전국에서 200여 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내외 주목을 받는 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회화와 설치, 사진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들이 48개 전시 부스를 장식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그 깊이 속에는 상실에 대한 아픔보다도 상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영감과 육감이 있다고 봅니다. 비장애인 작가 40여 명도 전시에 참여해 포용적 예술 생태계를 위한 연대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작품을 창작하는 것보다 작품을 옮기고 전시하는 일이 더 큰 도전인 장애 예술인들에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전시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창작과 유통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 예술인이다 굳이 칭하지 않고 예술 작품을 접하시면 비장애인, 장애인 모든 예술이 다 어느 정도 예술혼과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걸 현장에 오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2025 광주 에이블 아트 위크는 오는 16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법정 스님이 송광사 불이람에서 제작해 사용한 빠삐용 의자가 국가유산청의 근현대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근현대 예비문화유산은 건설되거나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가운데 향후 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빠삐용 의자는 법정 스님의 검소하고 절제된 수행자의 삶을 상징하는 유물로 순천에서는 빠삐용 의자를 비롯해 모두 10건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